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질문뿐이다.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크 리더의 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브루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브루타의 꽃이죠. 네,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잠시 표를 보시면 질문의 종류, 또 질문을 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이제 폐쇄형, 개방형, 구체적 질문, 객관식 질문, 가정형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뇌형 질문, 좌뇌형 질문이라고 해서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쇄형은 단답형. 예,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밥 먹었니? 숙제했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답형 질문들, 이거를 폐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이제 변명하거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게끔,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이 바로 폐쇄형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은 이제 하브루타에서 사용하는 질문이죠. 사고를 다각화할 수 있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각도로 시야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바로 네, 개방형 질문입니다. 네, 구체적 질문, 이제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사건이나 뭐 이런 거를 꼭 집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소풍을 갔을 때 뭐 재밌었니?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네 옆에 짝은 누구였니? 그 친구랑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하고 놀았니?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객관식 질문은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제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거. 오늘은 이 옷 입을래? 저 옷 입을래? 요런 게 이제 객관식 질문이고요. 가정형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새 차를 뽑는다면 어떤 차를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가정형, 이제 만약에 if가 들어간 네, 그런 질문이 바로 가정형 질문이고요. 이제 우뇌형 질문과 이제 좌뇌형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우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 감수성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뇌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느낌, feel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 꼭 이런 거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게 이제 우뇌형 질문이고요. 좌뇌형은 이게 굉장히 분석적이고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건에 어떤 절차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뭐 이런 거를 간단히 설명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네, 좌뇌형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의 종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의 힘,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되는지 이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인데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질문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질문의 힘이 강력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질문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네, 이래서 질문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힘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질문을 하면 생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자극하게 돼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의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질문을 통하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대답해야 된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또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질문을 한다는 건요. 질문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그 분야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지나가는 남자가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고 제가 지나갈 때 한눈에 뿅 반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나요? 네, 그 사람은 어디 살까? 전화번호는 뭘까? 이름은 뭘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가서 물어보게 되죠? 네. 그런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그럼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네. 인간이란 동물은 질문을 할 때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호감이 있다는 얘기고 그 호감을 받은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나씩 하는 학생이 제가 보기에 싫을까요? 네, 나를 쳐다는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하고 나를 쳐다보고 열심히 내 강의를 듣다가 질문을 하는 학생하고 누가 더 이뻐 보일까요? 네, 그쵸. 후자겠죠? 네, 질문은 관심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궁금증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그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 아이의 얘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 요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상대방에게 특히 뭐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할 때 질문을 하나씩 던지시면 그 사람이 나의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나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는 것은 질문을 하면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는 마음을 바꾸고 또 마음은 행동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되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을 하면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설득을 할 수 있겠죠.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부모님들께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고를 하게 만들잖아요. 사고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인간이 굉장한 에너지가 또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성인들에게도 질문을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질문들은 정말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야 되고 그 경험들 안에서 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부모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너는 왜 질문을 못하니? 엄마가 질문했는데 왜 대답하지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사고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익숙하지 않다면 성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강요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 책에서 가장 이제 감명 깊었던 그런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건 하브루타와 같죠. 하브루타에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네,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질문을 유도해서 질문을 하죠. 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하브루타입니다. 마지막 한 개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아이는 필요한 만큼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수십 년이 걸리거나 평생이 걸려도 상관없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로라 라이딩 잭슨 시인이 쓴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 자신 스스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을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